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리물리 4장 편미분의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끝점 혹은 경계점 문제와 변수 변환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이제 극값, extremum value를 찾는데 어떤 함수의 극값은 최대 또는 최소가 되겠죠. 이러한 계산은 항상 어떤 펑션의 이게 펑션이 만약에 이제 x만의 함수면 이제 펑션의 x에 대한 1차 미분이 0이 되는 걸 요것만 계산하면 우리가 극값을 찾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림에 나온 이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그래프들을 보면 그래프에서 질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x가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 사이에서의 극대값과 뭐 저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 1번 그림은 뭐냐면 1번 그림은 이 함수의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그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요때 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요 지점이 0이 되는 지점이 될 테고, 아, 여기가 이제 미니멈 밸류를 줄 수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요 구간에서 최대값은 어디 있는 거죠? 최대값은 x가 1일 때 있는 거죠. 바로 요 지점이 최대값이 될 겁니다. 이 최대값은 맥시멈 밸류는 이 최대값에서의 데리버티브가 0이 되나요? 이 최대값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해주면 그 기울기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이놈은 F'이 0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맥시멈 값을 로컬 맥시멈 값을 줍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경계 조건에서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10-2 같은 경우도 요 구간이 요 지점이 x가 0일 때가 최대값을 갖지만 그놈의 이 first derivative가 0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x가 1일 때가 최소값을 갖지만 역시 여기서도 데리버티브가 1차 미분이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피겨 3 같은 경우는 요 지점은 이 지점을 보면 여기서의 그 데리버티브를 계산해주면 우리 0은 될 수 있지만 0이 될 수 있고 그 렐러티브 미니멈 값은 주지만 x가 0과 1 사이에서 요 값이 최소값을 갖는 게 아니죠. 최소값은 어디 있냐면 x가 0일 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에서는 얘가 true minimum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의 4와 같은 그림에서는 이 지점이 맥시멈 값을 주긴 하지만 요 놈은 기울기를 계산해주면 요 놈은 그 기울기가 왼쪽에서 수렴할 때의 기울기하고 오른쪽에서 이 점에 수렴할 때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런 값은 우리가 불연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최대 극대값, 극값을 계산할 때 어떤 함수의 1차 미분이 0이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그 예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뭐 yes가 아니고 no입니다. no.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경계가 있을 때는 항상 엔드 포인트 혹은 바운더리 포인트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최대 최소값의 판정은 우리가 익스트리먼 밸류도 물론 F'이 0이 되는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만 이 문제에서 모든 경계값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주어진 경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뭐냐면 x가 0에서부터 3까지 그리고 y는 0에서부터 5까지인 구간에서 이 직사각형 판이 있고 이 직사각형의 판의 온도가 x하고 y 함수로 이렇게 주어졌대요. 이 판의 온도는 xy 제곱 빼기 x 제곱 y 더하기 100. 그랬을 때 이 판에서 가장 뜨거운 점과 가장 차가운 점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사실은 요 그래프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좀 전문가가 되면 그럼 이제 함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수학적인 툴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매서메티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xy 제곱 빼기 x 제곱 y 더하기 100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x하고 y에 대한 우리가 보통 이 컨투어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 컨투어 플롯을 해주면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컨투어 플롯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색깔로 보면 색깔이 짙은 보라색일수록 템퍼러처가 낮은 거고, 이렇게 밝은 걸 뭐라 그러죠? 갈색일까요? 이러한 밝은 색으로 갈수록 템퍼러처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지역이 좀 템퍼러처가 높고 이쪽 근처가 템퍼러처가 높고 이런 데가 템퍼러처가 굉장히 낮은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화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본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의 이 지금 이 템퍼러처의 개형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 때 그냥 직사각형 판에서 함수, 이렇게 주어진 함수만 가지고 이제 찾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이때는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될 게 이 t라고 하는 놈이 그 x하고 y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니까 그때 우리가 익스트리멈 밸류를 찾으려면 요놈은 x에 대한 편미분도 0이 돼야 되고 y에 대한 편미분도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극값을 익스트리멈 밸류를 찾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y를 고정시키고 내가 이제 템퍼러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그럼 x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얘는 y제곱 빼기 2xy, 그 다음에 얘는 상수니까 y제곱 빼기 2xy가 되고, 그놈이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xy의 조건을 찾아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템퍼러처를 y에 대해서 편미분 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2xy 빼기 x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템퍼러처를 y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얘는 이제 2xy 빼기 x제곱이 0. 요 두 가지의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은, 요거 풀면 요 놈은 유일한 솔루션은 x도 0이고 y도 0인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건 x가 0, y도 0일 때, 그리고 t가 x가 0, y도 0일 때 템퍼러처를 보면 그게 바로 x0, y0 요 지점이 되겠네요. 그때 템퍼러처는 이제 1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최대인가요? 최소인가요? 최대인가 최소인가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이때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건 모든 경계 바운더리를 다, 엔드 포인트 바운더리를 다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경계면 바운더리를 보게 되면, 이 바운더리는 박스니까 직사각형이니까 이게 4개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x가 0인 바운더리, x가 3인 선, 그다음에 y 이퀄 0, 그다음에 y가 5일 때 4개의 바운더리 경계면을 다 찾아보면 되는데, 먼저가 x가 0일 때를 보면 x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0 빼기 0 더하기 100이니까 x가 0일 때는 이 0인 라인을 따라서는 템퍼러처가 100으로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색깔이 똑같은 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y가 0일 때를 보면 y가 0일 때도 이 경우도 0 빼기 0 더하기 1.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y가 0일 때도 얘도 항상 100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보면 여기도 색깔의 변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쪽 바운더리 x 이퀄 0이라는 라인, 바운더리 y 이퀄 0이라는 바운더리를 따라서는 템퍼러처가 다 100이구나. x가 0일 때 y가 0인 요 모서리에서도 100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다 100도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지? x가 3일 때를 보면 여기 x가 3일 때를 보면 3y제곱 빼기 9y 더하기 100 이렇게 되잖아요. 이 경우는 뭐냐 하면 x가 3인 라인에서는 y에 따라서 템퍼러처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템퍼러처가 달라지니까 그때의 익스트리멈 밸류를 알려면 y에 대한, x는 고정시키고 y에 대한 편미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편미분을 해주면 x는 3이니까 y에 대한 편미분은 3 곱하기 2y, 그 다음에 빼기 얘는 3의 제곱 9가 될 테고, 이거 100은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 놈만 남겠네요. 요 놈이 0인 y를 찾아주면 x가 3일 때 y가 얼마가 되는 거죠? x가 3일 때 y가 2분의 3인가요? 그래서 x가 3일 때 요 라인은 x가 3이고 y가 2분의 3, 2분의 3이면 1.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요 구간, 요 정도가 되네요. 거기에서가 템퍼러처가 익스트리먼 밸류를 가질 때고,
요 지점에서의 그때 템퍼러처를 계산해주면 그게 93과 4분의 1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 바운더리 y가 5일 때를 보면 y가 5일 때를 보면 5의 제곱 x 빼기 5x의 제곱이니까 이때도 이제 x 이때는 이제 x에 따라서 y가 고정돼 있고 x에 따라서 템퍼러처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x에 대한 편미분이 0인 그때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y가 5일 때는 템퍼러처를 x에 대해서 y는 고정시키고 x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을 시켜주면 얘는 5제곱 빼기 2x 곱하기 5는 0 이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x가 얼마냐 하면 y가 5일 때 x는 2분의 5에서 y가 5일 때 x는 2분의 5 그러니까 2.5가 되겠네요. 2.5 요 지점이 되겠네요. 그죠? 요 100 아래에 있는 요 지점에서 익스트리먼 밸류를 갖고 그때의 값을 계산해주면 그 값이 131과 4분의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안 본 게 뭐가 있죠? 모서리는 0.0,0은 봤는데 나머지 요 모서리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 모서리가 남은 게 꼭지점을 보면 꼭지점은 x가 0, y가 5일 때 요 지점이네요. 그 지점에서는 템퍼러처가 100이고 그 다음에 x가 3이고 y가 0일 때 요 꼭지점에서는 템퍼러처가 똑같이 100이고 그 다음에 x가 3, y가 5일 때 값을 보면 요 모서리, 요 꼭지점에서는 템퍼러처가 130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모든 경계면 엔드 포인트하고 바운더리 포인트를 다 우리 계산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템퍼러처가 최대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y가 5인 라인에서 y가 5고 x가 2분의 3. 요 지점이 가장 밝은 지점이죠. 여기 이때의 템퍼러처가 가장 높고 그때의 값이 맥시멈. 그리고 x가 3이면서 y가 2분의 5. y가 2분의 5가 뭐냐면 요 지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의 템퍼러처가 93과 4분의 1로 미니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4-11은 이제 변수 변환인데 이 그림은 이 뭐냐면 이거는 웨이브죠. 파동이 지금 x 방향으로 시간에 따라서 진행하는 웨이브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때 나타내주는 파동 함수는 진폭이 a고 그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는 보통 이제 a의 sin 뭐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 k는 우리가 보통 웨이브 넘버 파수라고 하고 오메가를 각진동수라고 하죠. 요 놈을 그 K라는 걸로 우리가 뽑아주면 얘는 A sin KX 빼기 K분의 오메가 T인데 K분의 오메가 각진동수를 웨이브 넘버로 나눠준 걸 우리가 이 파동의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X-VT 이렇게 나타내줄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이 파동은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요 놈을 x에 대해서 1차 편미분 x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ak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될 테고 그 놈을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줘요.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세컨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얘는 코사인은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ak 제곱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고 요 놈을 우리가 이 파동 u라고 하는 놈이 a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 제곱의 u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 파동이 a 사인이 u 파동 함수니까 이번에는 이제 u라고 하는 놈을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해주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가 튀어나오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고 그 놈을 시간에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코사인은 마이너스인데 여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u를 t에 대해서 세컨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에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고 이때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u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u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그 위치에 대한 그 2차 미분을 취해주는 경우하고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을 취해주는 경우는 요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요 식에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u를 x에 대한 세컨 데리버티브를 취해준 놈은 u를 t에 대한 세컨 데리버티브를 취해준 놈에다가 오메가 제곱분의 k 제곱을 곱해 준 거와 같아요. 근데 우리가 파동의 속력 V는 k분의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V 제곱 오른쪽은 V 제곱분의 1에 d 제곱 u dt 제곱.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2차 그 편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동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파동 함수의 공간에 대한 2차 미분, 2차 미분과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으로 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은 partial d제곱 u dx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1에 d제곱 u dt제곱. 이때 우리가 v가 x에 안 붙고 t에 붙는 건 뭐냐면 x는 vt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멘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놈을 그 v가 시간 쪽에 붙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파동 방정식이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렇게 주어진 파동 방정식 d제곱 u dx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1에 d제곱 u dt제곱은 0에서 내가 이걸 x하고 t의 함수로 주어진 놈을 내가 변수를 취환해서 r과 s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r은 x 플러스 vt, 그 다음에 s는 x 마이너스 vt,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xt에서 rs로 바꿔주면 얘는 x하고 t에 대한 파동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내지만 만약에 이게 변수로 취환을 했을 때 r과 s에 대한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쓸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r과 s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파동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죠? 두 놈의 이제 좌표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u라고 하는 놈이 x에 대한 편미분을 취했는데 x라고 하는 놈이 r과 s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du dx는 우리가 체인 룰을 쓰면 du dr, dr dx 더하기 du ds, ds dx 이렇게 쓰면 되고, 우리가 r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r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얘는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s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취해주면 이놈도 1이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두 번째 텀은 du dr 곱하기 1 더하기 du ds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ddr 플러스 dds의 u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u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du dt는 역시 체인 룰을 써주면 r과 s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du dr, dr dt 더하기 du ds, ds dt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r을 t에 대해서 편미분 시켜주면 v가 튀어나올 테고 s를 t에 대해서 편미분 시켜주면 얘는 마이너스 v가 튀어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쪽에는 얘는 v, 얘는 마이너스 v. 그래서 이 놈을 정리해주면 v 곱하기 ddr 마이너스 dds u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x에 대한 1차 미분은 r과 s의 1차 미분의 썸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ddx는 ddr 플러스 dds,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그 1차 미분은 요 놈의 차이 곱하기 v, 그래서 ddt는 v times ddr 마이너스 dds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컨 데리버티브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d제곱 u dx 제곱, 요 x에 대한 세컨 데리버티브는 요거 x가 ddx 그러니까 두 번 취해주는 거니까 ddr 더하기 dds 곱하기 du dr 플러스 du ds니까 요 놈 취해주면 어떻게 되죠? 요 놈은 그냥 ddr 더하기 dds를 a 더하기 b를 제곱해주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d제곱 u dr 제곱 더하기 2 times eab, 그래서 d제곱 u ddr r, 얘는 이제 r과 s를 한 번씩 미분해주고 2를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s에 대해서 두 번을 미분해주고, 첫 번째는 r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타임에 대한 2차 미분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v는 컨스탄트니까 v는 바깥으로 다 공통인수로 빼주면 돼요. 이게 v 하나가 있고 여기 v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v 제곱을 바깥으로 빼주면 돼요. 그럼 이제 v 제곱에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u를 x에 대한 2차 미분은 r과 s에 대한 미분으로,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은
역시 R과 S에 대한 미분인데 이 V제곱이 이제 붙어 있다는 거, T에 대한 건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놈을 다시 정리해주면 이제 결론적으로 U를 X에 대해서 2차 미분시켜준 거는 이렇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V를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보내서 V제곱분의 1에 D제곱 U DT제곱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런 형식으로 돼서 우리가 이 파동방정식 X에 하고 시간에 대한 파동방정식은 D제곱 U, DX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1에 D제곱 U, DT제곱은 0이잖아요. 그럼 얘는 얘 빼기 얘니까 이거 빼주면 남는 거는 크로스텀만 남겠죠. 그러니까 이제 4 곱하기 뭐 D제곱 U, DR, DS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4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요 놈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제곱 U, DR, DS는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하고 시간, 위치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파동 방정식을 이렇게 r을 x 플러스 vt, s를 x 마이너스 vt로 변수를 치환하면 r과 s가 만족해주는 파동 방정식은 d제곱 u, dr, ds. 다시 말해서 u를 s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놈을 r에 대해서 미분해준 놈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하고 s는 순서를 바꿔줘도 돼요. 이거는 이제 S를 나중에 이 R과 S는 순서를 바꿔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U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떤 함수가 나올 텐데 그 함수를 R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0이 편미분해지면 0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R의 함수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만의 함수가 주어져야 되고 S만의 함수로 주어지니까 요 놈은 U는 양변을 이제 S만의 함수로 주어지면 요 놈은 U라고 하는 놈은 어떤 function of X, S의 함수고 플러스 상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상수는 S에 대한 상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S에 대한 상수가 돼야 되고 S에 대한 상수는 모든 놈의 상수가 아니라 S에 대한 상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R에 대한 상수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S에 대한 상수는 R의 함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여기에 R, 뭐 3R 이렇게 들어가도 그놈은 S에 대해서는 상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이 자리에 이제 R제곱이 들어가도 S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R의 함수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U라고 하는 거는 f of s, s에 대한 어떤 펑션과 그 다음에 컨스탄트가 들어가면 되는데 가장 제너럴하게는 그놈이 r에 대한 함수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 u는 f of s 플러스 g of r이라고 하면 u를 s에 대해서 편미분 시켜주면 gr은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u를 s에 대해서 편미분 시켜주면 요 놈만 미분이 되는 거고 요 놈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s에 대한 어떤 상수만 들어가면 다 오케이, it's okay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가장 제너럴 솔루션인데 u는 s라고 하는 거는 x-vt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놈은 x 플러스 vt. 그래서 이 펑션을 이렇게 변수를 치환을 해주면 이 파동 함수는 어떠한 파가 V의 속력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속력이 V로 예를 들면 이 파가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이 파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와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의 중첩된 솔루션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형태가 뭐냐면 어떤 펑션을 우리가 이제 이 델 스퀘어라고 하는 놈으로 그 어떤 펑션의 파셜 디퍼런시에이션 그 2차 미분 방정식이 0이 되는 솔루션을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직각좌표계 카르티지안 코디네이트에서 이 델 연산자는 I 햇의 ddx 더하기 j 햇의 ddy 더하기 k 햇의 ddg 이렇게 주어지고 이 델 스퀘어는 d제곱 dx제곱 플러스 d제곱 dy제곱 플러스 d제곱 dg제곱이라고 하고 이 델 스퀘어를 우리가 라플라시안 연산자다 라플라시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직각좌표계에서 먼저 보면 직각좌표계에서 3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은 뭐 f라고 하는 함수가 x, y, z의 함수라면 이거는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 x에 대한 2차 미분 더하기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더하기 z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이 2디멘셔널 라플라스 방정식 해주면 이제 x하고 y 뭐 이런 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두 개의 변수만 있는 게 2디멘션이니까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은 세컨드 오더 2차 그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편미분 방정식인데,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면 요 놈은 우리가 보통 정상 상태에서 steady state 혹은 stationary state,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상태, 시간이 지나도 항상 일정한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한 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정적인 물리 현상을 설명할 때 우리가 쓰는 방정식을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정전기학에서 일렉트로스태틱스라고 하는 전하가 없는 공간에서 의 전위를 계산을 해라. 전하가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 파이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세워라. 그러면 그 놈은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 델 스퀘어 의 파이는 0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그 전자기학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자주 쓰이는 방정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디멘셔널 라플라스 방정식을 직각좌표계에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 직각좌표계를 제가 만약에 그 폴라 코디네이트 우리가 이제 2차원 극좌표로서도 라플라스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 직각좌표계에서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그 폴라 코디네이트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이걸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직각좌표계에서의 x와 y가 폴라 코디네이트 r 세타로 나타내주면 l은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r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이 세타는 뭐냐면 x축하고 r이 이루는 각이 섹타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제 세타는 아크탄젠트 x분의 y가 요놈 아크탄젠트 x분의 y를 써주면 우리가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뭐냐면 아크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세타를 x하고 y로 나타내주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때 이제 r이라고 하는 놈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라고 하면 이 놈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r을 x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켜주면 이 놈은 이제 요 놈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 놈은 다시 앵글로 나타내주면 요 놈은 코사인 세타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r을 y에 대해서 편미분 시켜주면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y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놈은 뭐냐면 얘는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r분의 y니까 r분의 r 사인 세타에서 얘는 이제 사인 세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탄젠트 x분의 y를 뭐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시켜주고 세타를 y에 대해서 편미분 시켜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아크탄젠트는 금방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미분 같은 거 그 표로 그냥 이렇게 아크탄젠트 x분의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 시켜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의 공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r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 세타를 y에 대해서 편미분 시켜주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 또는 얘는 r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아크탄젠트 미분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x에 대한 1차 미분, x는
r과 세타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ddx는 ddr의 dr dx 더하기 dd 세타의 d 세타 dx 이렇게 체인 룰을 다시 적용을 하고 dr dx 구했고 d 세타 dx 요거 구했잖아요. 그거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ddr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dd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r의 사인 세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놈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요 놈은 사실은 이게 미분의 앞쪽으로 갖다 놓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그것만 제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ddy는 ddr의 drdy 더하기 dd 세타의 d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고 r에 대한 y의 편미분 세타에 대한 y의 편미분 이 값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ddr의 sin 세타 곱하기 sin 세타의 dd 세타 곱하기 r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미분 x에 대한 1차 미분을 r과 세타에 대한 1차 미분으로 나타내주면 다시 한번 ddx는 코사인 세타 ddr 빼기 r 사인 세타의 dd 세타 ddy y에 대한 1차 미분은 사인 세타의 ddr 더하기 r의 코사인 세타의 dd 세타 이렇게 되고 이 세컨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거니까 d제곱 dx 제곱은 x에 대한 1차 미분을 한 다음에 또 x에 대한 1차 미분을 미분을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 미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미분을 했는데 1차 미분한 놈을 또 1차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이건 단순히 곱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얘를 미분을 해주는 거라 그냥 a 빼기 b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놈은 코사인 세타의 ddr 이 놈을 ddr은 뭘 미분해야 되냐 이 파란 부분을 미분을 해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r의 사인 세타의 dd 세타 그 다음에 이놈도 세타에 대한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 함수를 r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첫 번째 식은 보면 얘는 지금 요것도 r에 대한 미분 그 다음 요 놈도 r에 대한 미분으로 제가 이제 지금 두 개로 나눠줬어요. 그죠? ddr의 코사인 세타 ddr 빼기 ddr의 r 사인 세타 dd 세타 이해하셨죠? 얘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에 dd 세타에 코사인 세타 dd야. 요 놈을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빼기 r 분의 사인 세타 dd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어떻게 썼는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을 보면 코사인은 세타는 r과 상관없으니까 얘는 바깥으로 나오고 그럼 ddr은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의 d제곱 왜 dr 제곱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ddr은 여기는 얘 r을 먼저 r분의 1을 먼저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플러스 r 제곱 사인 세타의 dd 세타 요거 하나 미분해준 거고 그 다음 요 놈을 미분해주면 r 사인 세타는 그냥 컨스탄트 한번 미분해줬으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빼기 r의 사인 세타의 d 제곱 dr d 세타 요 놈은 이제 r에 대한 미분 한번 세타에 대한 미분 한번 이렇게 나눠준 거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항은 세타는 요 코사인 세타 미분해줘야 되고 요 놈도 미분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두 번째 항을 보면 마이너스 r분의 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를 먼저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ddr 그 다음에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있고 요 놈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d제곱 dr d세타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사인 세타를 미분해주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r분의 코사인 세타의 dd 세타 그 다음 요 놈 미분해주면 요 놈이 이제 컨스탄트로 한번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r 사인 세타에 요거 미분해주면 d제곱 d 세타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세컨 데리버티브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남는 건 이놈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요. r제곱에 대한 2차 미분, 세타 제곱에 대한 2차 미분도 있고 r과 세타를 한 번씩 미분해 주는 것도 있고 세타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 준 거, r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 준 거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면 r제곱에 관계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d제곱 dr제곱 그 다음에 그 r과 세타에 대해서 크로스로 해준 거는 뭐죠?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있고 여기는 그래서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있고
여기는 제가 한 거 맞죠?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또 있고 하니까 마이너스 이 두 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제곱 세타가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놈은 개수를 해주면 r제곱분의 사인제곱 세타가 붙을 테고, 그 다음에 dd 세타도 여기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사인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2 times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나누기 r제곱의 dd 세타, r을 가지고 있는 놈은 요거 하나만 있네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r분의 사인제곱 세타의 ddr.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항이 나오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세컨 데리버티브 편미분에 대한 2차 편미분, 2차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2차 미분을 계산을 했고, y는 숙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y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x를 미분한 거 해서 코사인 제곱 대신에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제곱 대신에 코사인 제곱, dd 세타에서는 여기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 여기도 이제 r에 대한 1차 미분은 사인 제곱 대신에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두 놈을 우리가 더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d제곱 dx 제곱 더하기 d제곱 dy 제곱, 직각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을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나타내 두 놈을 이제 더해주게 되면 요 놈은 1로 돼서 d제곱 dr 제곱, 그 다음에 이 크로스 텀은 0 되는 거죠. 서로 캔슬되고, 그 다음에 r에 대한 놈은 살아남네요. 그래서 r에 대해서 살아남는 게 1 오버 r의 ddr, 그래서 이거 살아남은 거고, 세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거 크로스 텀 0이, 그러니까 요 그 drd 세타에 대한 미분 더해주면 0 되고, 요 dd 세타에 대한 것도 0 되고, d제곱 d 세타의 제곱은 r제곱분의 1이 되고, 그죠? 그래서 요거 살아남고, r분의 1 ddr은 r분의 1로 살아남고, 요렇게만 살아남네요. 그죠? 세 개의 항만 살아남고, 요 놈을 다시 정리해주면, 파란 부분 정리해주면, 파란 부분은 뭐냐면 d제곱 dr제곱 더하기 r분의 1의 ddr은 r분의 1의 rddr, 요 r 곱하기 ddr을 r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냥 1이 되니까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1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요 r분의 1의 ddr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세컨 텀을 미분해주면 r은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냥 d제곱 dr제곱 그렇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걸 미분해주면 요 항이 나오고, 두 번째를 미분해주면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직각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과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됨을 우리가 변수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번째 강의는 르잔드르 변환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